뉴욕 증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기대에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9.8포인트, 0.56% 오른 1771.95로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111.4포인트, 0.7% 상승한 15,680.35로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역시 12.2포인트, 0.3% 오른 3,952.34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48% 올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73% 상승했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62% 올랐습니다. 9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6개월 만에 감소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1% 감소했다고 발표해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던 전문가 전망을 밑돌며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준 탓이었는데 자동차 판매는 지난달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이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71.2를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전망치인 75보다 낮고 직전월 수정치였던 80.2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지난 8월 주요 대도시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S&P 케이스 쉴러는 지난 8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9%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7월의 0.6% 상승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0.6% 상승할 것이라던 전망치까지 웃돌았습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로도 집값이 12.8%나 올라 무려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제18기 3중 전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다음 달 9일에서 12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신화망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 집정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지시와일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신기록을 세웠네요.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조정만 장중에 나오면 곧바로 붙고 있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도 종가 기준 또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S&P 500 기준으로만 얘기를 다시 해본다면 셧다운이 풀린 이후 9거래일 동안 무려 이틀을 뺀 7거래일 동안 계속 신기록을 장맛 열리면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때문에 월가에서는 S&P 500한테 신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과언이 아닐 듯이죠. 자, 왜 이렇게 오를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쪽 어닝보다 미국 쪽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그런 경향도 물론 일조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당장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밤 나올 텐데 나오기 직전에 이거 셧다운 풀린 이후에 지표가 계속 부진한 거 보니까 양적 완화 축소 힘들겠는데 이번 달은 어림도 없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장은 이미 어제 장 막판 외국인이 동시호가에서 700억 원가량 대량 순매수를 보인 덕에 2050선 위에서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 뻔하다 할지라도 나오기 직전이라 오늘 관망세가 조금 섞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할까요?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에레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다시 여쭤볼 부분은요. 어제 다시 종가 기준 2050을 돌파했고 외국인들도 장 막판까지 다시 사면서 전체적으로 43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빠질 때 겉봐라 내가 말하니까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셨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빠지는 거 맞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만 많이 사고 있네요. 글쎄요, 어제 저는 빠지는데 의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었는데 선물만 1피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간 그 사이 이제
선물에서 이제 1조 4천억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들어서면서 아주 센 이제 한번 파워 게임이 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상승 후에 빠져가지고 이제 지그재그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상승 후에 플랫형으로 빠질 것이냐, 이제 이게 두 가지 아닙니다. 두 가지 아닌데, 아직까지는 어제 주식이 보면 이제 상세하게 볼 것 같으면은 정확히 주가 자체에 이제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그런 모양의 이제 지그재그형이 나왔습니다. 지그재그형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요즘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증시에 비해서 전날 말고 전전날 이제 야간 증시가 마이너스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 보이는데, 어제 종가로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땡기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냐 플립했냐 이 차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그재그라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플랫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오파 상승에 맞은 이제 그 두 가지 종류 그 분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가가 지금 뭐 글로벌 주식이 워낙 폭등하고 그래 있지만, 어쨌든 간 피봇을 보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최고가 2075포인트 전후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전고점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63입니다. 2063인데 뭐 떠봐야 여기서 25포인트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저는 이 2075 그리고 주봉 자체를 보면 주봉 자체가 지금 마찬가지로 2075포인트의 이제 제한 브록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상승한 후에 2057 이하 가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주가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소외되는 분야, 특히 글로벌 증시 중에 사실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최고의 이제 파이팅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제일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 자체는 주가 계속 음봉입니다. 이 주가가 상승할 때부터 음봉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끊임없이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1등 지수가 뜬다는 것은 1등주가 뜨거든요. 1등주가 뜨는데 이제 1등주는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1등주 외에는 제가 이제 계속 사지 마라. 중공업도 이제 현대중공업 하여튼 뭐든지 1등주만 사야 됩니다. 1등주만 사야 되는데 1등주 사기가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봐서도. 저도 만약 주식을 사락하면 1등주 사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고가주 1등주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주만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비 저평가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절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1등주 갈 때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필요 없거든요. 오직 1등주만이 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 150만 원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저는 이제 140만 원 위에는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수영 실적을 좀 나쁘게 봤었는데 이제 일단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글로벌 미국도 이제 실적이 좋은데, 글쎄요 실적에 비해서 물론 삼성전자가 꼭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보면 우리나라 증권 중에 이제 등신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 분석팀이 목표가를 내릴 때 그때 보통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150만 원 같으면 오를만큼 올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절대 이제 가치주로 보면 한 180에서 190까지 가지만, 그래 가기에는 장 자체가 아직까지 대세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나.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파이팅하고 빨리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간 후행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저는 그래요. 반환 증시가 아니냐. 반환 증시가 아니냐는 말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제 우리나라 전기전자 지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지수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3P입니다. 3% 수익이에요. 3개월 매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현격히 떨어져. 그 말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 몇몇 종목밖에 안 올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만약에 식어간다면은 굉장히 우리도
고통을 한번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지금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격이 클 때 우리나라 증시는 그 다우존스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오늘 서서히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게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거의 3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조금 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서서히 이제 중국 증시와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하고 굉장히 가까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수익이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붉은 건데 우리나라 증시보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를 다시 누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장중에 중국과 일본에 이제 계속 악재가 나온다면, 약세가 특히 중국 증시의 약세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발목 잡히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나면서 우리가 신고가 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아마 중국 증시의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는 지금 11일평과 5일평의 융합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 정배열이라는 것이 항시 꼭지 실태도 정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격 자체의 높은 부분 이런 거 보는데 최근에 보시면 신뢰도가 높은 트릭스까지도 데드크로스 난 후에 신고가를 내는 이런 부분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나고도 신고가 내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물론 데드크로스다. 이게 지나고 나면 다 맞거든요. 그때는 조금 오리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데드크로스에서 신고가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볼 때 오늘 제가 신고가보다는 그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등주 안 살려면 쉬어라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기준선과 전환선 자체가 계속 행보거든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행보 그리고 선행스팬 1, 2의 행보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사도 크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이제 2063인데 2064까지 가기에는 앞으로 13포인트인데 오늘 과연 갈지 이걸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고가에서는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장중에 신고가 조금이라도 난다면은 전체 쾌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가의 쾌선이 연속으로 가기에는 지금 매물대 층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 보름 시들었고요, 한 달 반 시들었고 지금 거의 이제 보름 정도의 행복 국면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진맥진일 겁니다. 왜 코스피 1등 주식 마크하고 코스닥은 계속 주식이 1등 주식 마크하기 때문에 기진맥진 상태일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화이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선물 등태로 보면 선물 자체가 미결제 약정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내려났다가 하면 이 미결제 늘어날 때 이때 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노렸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개인들이 데미지가 크게 입지 않을 만큼 소위 말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어쨌든 간 지금은 상승 3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마지막 구절이란 게 잘하면은 먹을 수 있어 못하면은 2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블럭이 하나 뜨고 이제 블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볼륨점인데 블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볼륨점 블럭이 일단 이 아래쪽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좁아지는 상태에서 위쪽만 좁아진다면 추세는 거의 다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아직까지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고 추세가 하방 이탈은 급락 나오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음봉의 급락이 이제 혼났죠. 여러분 이날 30포인트 떨어지는 혼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만약에 보통 이런 그 검은 게 세 블럭이 나면 이게 이제 뭡니까? 집단 그 흑산병이죠. 흑산병인데 흑산병이 지금 하나가 났는데 앞으로 2개 정도 더 나지 않을까. 그 2개 날 때까지 부분 블럭은 있지만 급락 나오는 그런 블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때는요 꼭 1등 주식 사세요. 지금은 1등 주식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주식은 빠질 때는 더 빨리 빠질 것이다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등주의 포인트를 맞추는 우리 새신청이 여러분 되면 현명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촌음 신창환입니다.
네, 하락 시에 더 취약한 코스닥은 주의하고 역시 1등주로만 매매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하방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면성 멘토와 함께 오늘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한 3주 정도 들고 갈 만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제가 요즘 그 전 종목 2,000개를 매일 돌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요즘 종목 추천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하지만 그래도 항상 한 3주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그걸 전제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LS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구자열시 33%, 국민연금 10%, 트러스 자산운용사 외국계로 6%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하여 전선사업과 전력, 자동차, 통신, 기계부품 등을 주로 기업그룹을 형성한 LS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동사는 국내외 95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보유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여 수익을 배당금, 소유 건물의 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LS 상표권의 소유주로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육성,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도 계속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13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계속 양호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보시면 한 6월 달에 많은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번, 그 다음에 요 근래들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먼저 3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장대 양봉이 시작되는 가격 73,000원부터 77,700원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만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일 기관 매수에 급등했었었는데 전일 긴 양봉만큼 아주 폭넓은 매수밴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최강 종목 지주회사 LS 설명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단기라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보시는 거예요?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예, 그 단기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단타는 요즘 뭐 하루만 봐서는 안 되고 3일 정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2, 3일 정도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단타는 2박 3일만 하고 단기 종목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천할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변함없이 오전 10시에 오후 2시에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강연을 하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종목이 파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AS 겸 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은 휴대폰 및 관련 부품입니다. 2003년도에 설립되어 휴대폰 및 이동통신 시스템에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카메라 모듈, 수정 디바이스, 안테나 등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2013년 당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보율이 915%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어제 개별주 중에서 기관 매수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면 26,000원짜리가 현재 16,000원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인데요. 보면 4개월 동안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단타라든가 단기 승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 드리는데 단타 종목은 제가 항상 500만 원 선에서 마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매매가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말씀드립니다. 500만 원 선에서만 단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750원 사이에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7,400원으로 작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서 물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 19,000원까지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17,400원까지 드리고요. 중기로 좀 한 2, 3주 들고 가겠다. 그런 분들은 19,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5,9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 종목 드렸는데 오늘부터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 3일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관망하시면서 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일 승부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 종목을 고생하고 있는데 파트론 빨리 올라올 거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주 최강 종목은 오늘 LS였네요. 최명성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참 출렁이는 장세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은 상반되게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드코 멘토의 소원을 말해봐 시간을 통해서 좋은 종목도 고르시고 포트 운영까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익률로 봐서 제가 등산화를 드리어 장만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장충 구경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립밤과 텀블러도 제 소원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위시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수익률을 좀 봐서 트렌치 코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점점 더 추워져서 아무래도 겨울 코트로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죽 장갑과 가죽 케이스까지 담아봤습니다.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20% 비중, KCC 30%,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미디어 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KCC 42만 7,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43만 9천원, 손절가 41만 5천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총 누적 손익 56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2.0%입니다. 네,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하루 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예, 네, 제가 좀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요. 네. 저희가 하루 쉬다 보니까 어제장 코스닥이 좀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락 마감을 하면서 미디어 플렉스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5% 가까이 빠졌고요. 그나마 KCC가 소폭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KCC와 미디어 플렉스 자세한 AS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종목들이 상당히 좀 거칠게 움직여주고 있죠. 대형주들도 급등 후에 급락,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런 순으로 빠르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종목들도 상당히 낙폭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에 들어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KCC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한 플러스 0.5% 정도 수익 중인데, 일단 제가 KCC는 6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탄한 지지가 나와주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KCC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편입을 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그 이후에 재차 46만 원 고지의 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다시 밀린 모습인데, 일단 그 전에 신고가가 46만 2천 원대에서 지지난주 공략하고서 고점이 나온 가격이 46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매물벽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신고가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에서의 멈춤 현상이
61선에서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61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에서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1선에서의 지지 라인들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21선이 서서히 우하향하고 있으면서 61선 지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게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 지지로 작용했던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매물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43만 9천 원대까지 목표가까지는 일단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목표가를 조금 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들은 조금씩 두껍게 작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항 라인이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20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하방 경직을 강화하는 바닥 라인에서의 움직임들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홀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역시나 241선에 대한 테스트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일단 5일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디어 플렉스는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 때문에 4,900원대부터 반등 없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기술적 반등도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줄지 아니면 하방 쪽으로 캔들을 틀지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일봉 차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41선 안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60주봉선에 대한 지지, 60주봉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현재 보시면 9월 16일 이후에 지속적인 음봉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60주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저점을 잡아준다면 일단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현재 고점 대비 큰 폭의 주가 조정으로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추가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 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 주장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좀 해볼까요? 오늘 신규 종목은 CJ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CJ도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재차 상승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편입 시도를 하겠고요. CJ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CJ 제일지당이나 CJ 오쇼핑 같은 각 분야의 국내 상위권의 회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CJ그룹의 지주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재현 회장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비자금 사건에 회사가 크게 흔들리면서 재차 반등을 했다가 현재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각종 소송과 세무조사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사는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사회적 평판 회복을 위해서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오랫동안 좀 물음표가 따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의 재무 안전성이 탄탄하고 대주주 경영 공백의 우려도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는 아닌 게, 현재 기업 내부에서 진행을 했다가 CEO가 구속이 되면서 몰이됐던 해외 사업이라든지 M&A에 대한 사업설이 솔솔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급락하는 주가도 어느 정도 진정이 회복될 볼 수 있을 만큼 현재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에는 충분히 역량이 있는 회사라는 게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현재 21평이 우양하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서서히 나오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바닥 확인하는 과정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비중은 한 10% 정도 들어가면서 밀리면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J 새로운 신규 편입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최근에 구설수가 오르긴 했지만 지금 조정 구간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코 멘토님, 오늘 AS와 신규 편입 종목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 꿈을 이뤄줄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KCC 30%, CJ 오늘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10% 비중 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CJ 오늘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제 보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밤 나올 10월 FMC 회의 결과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대세를 이루고 있죠. 양적 완화 유지 전망에 간밤에 다우와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나란하게 경신했습니다. 박스권 지금 돌파를 다시 한번 모색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에 이 같은 FMC 모멘텀이 한번 큰 재료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잠시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